자, 클로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클로징의 원리, 구조라고 해도 되고, 그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클로징의 구조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로징이든 영업이든 중개든 협상이든 단순한 밀당을 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마다 표현을 하는 게 달라요. 저야 뭐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연애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당기고 밀고 당긴다. 그러니까 당기고 밀고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줬다 뺏었다 다시 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영상에서 설명할 때 선을 그었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클로징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로징 타이밍, 요 라인은. 그리고 방향은 1단계, 2단계, 3단계 당기고 밀고 당긴다. 줬다 뺐었다 다시 준다. 방향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3단계 성공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를 뭐 판매업 같은 데서는 판매 성사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연애에 있을 때는 연애 성공 아니면 뭐 어장 성공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 또 아셔야 될 게 줬다가 당기고 뭐 1단계 뭐 이런 표현은 결국은 관심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보여줬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넘기지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심이 기본이에요. 1단계는 관심, 요 2단계에도 관심이 기본입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매물을 한 손님한테 처음에 만나면 4개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매물을 현장에서 보여주던가 아니면 언급을 했어요. 근데 관심 자체를 안 가집니다. 그러면 밀면 안 돼요. 뺏으면 안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밀어보세요. 관심이 없는데 밀고 뺏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뺏으면 안달이 나거든요. 아쉬워하고. 그래서 뺏는 건데 내가 뒤로 물러나면, 그러니까 이거 뒤로 물러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러난다. 이거는 다가간다. 이거는 다시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즉, 첫 번째 매물을 보여줬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요 2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 매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을 보여줬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매물. 세 번째 매물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밀어야 되고 뺏어야 되고 물러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정확한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고 하질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일종의 클로징이거든요. 클로징. 관심을 있는지 떠보는 거. 떠보는 질문 그 자체가 사실은 아주 작은 규모의 클로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작은 클로징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손님의 현재 의중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의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속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손님 입장에서는 클로징이라 여기고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는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자꾸 이상한 물건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손님을 잘 모르는구나, 경험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어쨌든 관심이 있다. 그러면 2단계로 진행해서 뒤로 뺀다. 그리고 뒤로 뺐을 때 끌려오는 사람이어야지. 뒤로 뺐을 때 끌려오는 사람이어야지 3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정보를 주든 어떤 메모를 다시 주든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든 카드를 쓰든 앞에서 카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갈 기미가 없어요. 뺏었는데 따라오질 않아요.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매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번째 매물을. 더 이상은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뺏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속내가 벌써 드러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당장은 이 매물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매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매물.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옷가게로 치면 처음에 좀 비싼 물건을 먼저 보여줬다가 비싼 거에 관심이 있긴 있는데 뭐 입어는 보는데 가격 깎아달라는 소리 자체를 안 해요. 아니면 내가 보통 마진을 남기는 게 30% 깎아주고 추가로 10%더 깎아주는 척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 기본 할인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더 깎아도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0%를 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를 제시를 했는데 10%도 너무 비싸다. 전혀 끌려오는 기색이 없다. 그러면 다른 매물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더 싼 거. 더 싼 거.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보다 더 싼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지금 이 매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판매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즉 진짜 튕기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이건 협상이거든요. 협상하고 싶은 마음인지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다. 진짜면 더 싼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더 싼 거에서 협상을 하고 또 안 되면 더 싼 걸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짜로 튕기는 건데 자꾸 여기서 클로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짜로 튕긴 거다.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잘 봐서 5만 원을 뭐 추가로 해준다든가, 뭐 우리로 치면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약간 더 깎아주는 것도 딜이 될 수가 있어요. 추가 제시입니다. 추가 제시.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주는 겁니다. 이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 때. 근데 이거는 경험이 많이 쌓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경험이 쌓이셔야지 이게 협상을 요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별로 너무 터무니가 없다 생각해서 다른 매물을 보여달라는 뜻인지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 클로징 할 때 멘트가 먹힙니다. 클로징 할 때 멘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네모 칸에서 요 칸에서 전부 다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게.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갔다가 관심이 없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인다는 게 뭐냐면 추천을 잘한다는 거예요. 추천을. 베테랑들이 뭐가 다르냐면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한테 맞는 거, 또 이 손님한테 맞는 거. 이 경험이 쌓이면 추천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추천을 잘해야지 기본적으로 맨 처음부터 신뢰를 얻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핑퐁 게임이 시간을 길게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추천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했고 반응도 잘 받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핑퐁 게임 하다가 몇 번째 만에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단축시키는 게 진짜 실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걸 단축시키지 못하고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3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그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 클로징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 제대로 가격 협상, 우리로 따지면 가격을 제대로 깎아주지 못하면, 가격을 제대로 갖고 놀지 못하면 여기서 많이 잘립니다.